상승세를 이어가다 지금은 불안정한 비트코인 시장.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국 계열사인 글로벌엑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글로벌엑스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다른 자산운용사들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블랙록의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새로운 문을 열어줬다.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가 가득했죠. 다만 이번 취소 결정은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뱅가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다시 이제 좀 주춤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려다가 철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수요 차원의 문제 그리고 기술 차원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ETF가 된다고 해서 누가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상황입니다. 기존에 뭐 비트코인 거래를 했던 많은 분들은 사실 이제 이미 다른 계좌, 거래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객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대체 자산에 비트코인 같은 걸 편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한 측면들이 많죠.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라든지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단지 이제 교환의 매개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기도 너무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정확성 같은 측면에서 좀 불투명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규모 거래는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평이고요. 그런 가치란 것이 이제 명목상의 가치만 남는데 이 명목상의 가치가 얼마나 믿음으로 운영될 것인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다른 가족들이 나와서 거래를 대체하고 그걸 쓰자라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시 영원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그냥 일종의 코드이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코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대체할 만한 코드가 가치가 있다, 옮겨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일종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품이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추가적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애물단지형 상품이기 때문에 밸류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부분은 뭐 제가 늘 말씀드린 어떤 기술력에 관한 부분인데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것들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이루는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축에서 발생한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하죠. 챗GPT로 사용한 앱들은 지금 무지막지하게 개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를 사용한 앱들이 그렇게 많이 쓰이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CBDC를 발행한다든지 다른 대체 기술이 나타난다든지 취약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찾기 어렵다. 미래에 뭔가 좋을 것 같다. 흔히 말하는 코드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가상자산 기반으로 코드화가 되면서 할 수 있다.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진짜 거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만들어야 되느냐, CBDC나 기존 은행 뭐 이런 제도권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 이게 쓰이면 안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일부 기다리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